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9일 일요일 손상대 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일요일 오후 방송이 보통 한 7시 뉴스 까보기가 10시에 하는데 오늘은 유승민이가 오후에 기자회견에서 순서를 바꿔서 지금 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이의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을 이용해서 적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좀 비슷한 것을 찾아본다면 손 안 대고 코 푼다, 아니면 꺽 먹고 알 먹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씁니다. 방송 서두부터 손상대가 좀 무슨 말을 하고자 사자성어와 속담을 같이 내놓는 것인가, 아마 이렇게 의아해하실 텐데, 바로 좌파 농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그동안 제가 쭉 지켜보면서 이 책을 냅니다. 우파에게는, 그리고 한국당에는 절호의 기회 같은데 여전히 진중권표 구슬 깨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수 거들자고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4.15 총선을 앞두고 좌파 농객 중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진중권이 우리 우파에서 공격하고 싶은 인물들, 문재인, 조국, 그리고 또 청와대 민주당 이 정권 실세들 하여튼 조목 까주는데 이거 금상첨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좌파들을 까봤지만 어디선가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그 가치가 하락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진중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속칭 빌 받았습니다. 하얗고에 기름만 부으면 거침없이 간답니다. 어떤 데는 착각을 해서 한국당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좌파 진영의 그 꼬라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까주고 요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파들이 들으면 뒤통수가 띵 하거나 아니면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진중권의 입에는 핵탄두 같은 무서운 구석들이 많습니다. 좌파 쪽에서 한마디 하는 인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문재인도 정면으로 공격하는 이런 강당까지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우파에서 진중권의 장단을 좀 맞춰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칭찬에는 밍크 고래가 춤추기 위해서 밍크 코트도 벗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밍크 고래도 춤춘다 이거야. 근데 그걸 내가 조금 각색을 했어요.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면 못 먹어도 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파의 대변인처럼 잘 이용하면 4.15 선거 전에 진중권의 핵폭탄 같은 한 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정치 기자를 할 때 누군가는 옆에서 자꾸 찔러대면 폭 내버립니다. 더더욱이나 선거철을 앞두고 이 민감한 상황에서는 건들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생물 같아서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파의 혹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잘 관리해서 뒤집어질 때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좌파의 말빨들과 입을 맞춰서 밀어붙이면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러면 이 좋은 분위기가 이대로 가면 다행인데
뭐 좌파들이 어떻게 만들지 아니면 우파에서 무슨 실수를 해서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집어지면 진중권이나 뭐 유시민 이래 이제 말빨 있는 좌파들 있잖아요. 막 몰아붙이고 하면 분위기가 금세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진중권은 적진 속의 아군인격입니다. 그것도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자가발진을 해서 적진을 공격하니까 이보다 더 멋진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손자병법 그 모공편에 보면 벌모라는 말이 나옵니다. 벌모. 이 병법은 네 쪽의 계략으로 적을 패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병법. 이게 벌모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에 최상이 뭡니까? 적의 개혁을 분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외교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파에서 한국당에서 진중권의 입을 잘 이용해서 병법의 수완으로 제대로만 이용한다면 4.15 총선에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무조건 부정하는 좌파들이지만 그래도 한동안 좌파 농계의 중심에 섰던 진중권의 입은 무조건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격이 보통 공격이 아니에요. 저도 어느 정도 공격을 한다는데 그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에게 그대로 전국을 찌를 수 있다? 우파하고는 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찔러버려요. 진중권의 9일 오늘이죠. 문재인, 유시민, 조국, 추미애 이런 사람들을 싸잡아서 그들은 대중의 이성, 윤리의식을 믿지 않는다면서 선동, 조작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문재인, 유시민, 조국, 추미애 뒤에 또 사람 많이 나오는데 선동, 조작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그러니까 대중의 이승이나 윤리의식을 믿지 않고 저들끼리 선동하고 조작해가지고 그냥 멋대로 가본다. 이런 데 잘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라고 지금 진중권이 한방 까버린 겁니다. 진중권이 오늘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당 창당 발긴대에서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여권 인사들을 향해서 그 의식이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무섭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하고 오랫동안 진짜 형제처럼 지냈던 이런 여권의 좌파 인사들과 먼발치에서 보니까 어머나 그 의식이 끔찍하고 혐오스럽다는 거다.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걸 드디어 진중권이가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좌파들은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무섭다 이랬을 때 그걸 한동안은 진중권이가 못 봤어. 무슨 소리야. 좌파들은 착한 사람인데 평화를 좋아하고 통일을 좋아하고 공정과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진실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떡하든지 진중권의 입을 통해서 핵폭탄이 튀어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진중권은 또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정말 믿었다. 뭐냐면 문재인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제게 트라우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과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문재인이가
기회는 평등, 가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율. 우리는 이미 그때 기회는 막 하는데 무슨 소리요. 기회는 불평등, 가정은 불공정, 결과는 불의로울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도 진중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사태도 우리가 그 서초동 광장에서 조국 사태, 조국 구속을 외칠 때 우파들은 처먹고 할 일이 없나 매주 모여서 저러나 했는데 그 실체를 보는 순간에 진중권은 조국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지금 트라우마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믿다가 그게 전혀 아닐 때 나타난 게 뭡니까? 이 상실감보다 더한 게 트라우마예요. 지금 진중권한테 그런 상태의 조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중권은 이어서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나는 사회주의자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고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수 있느냐. 이념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심지어 눈물을 걸성이면서 조국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좌파끼리 한번 이 공생을 하면 아무리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아무리 나빠도 그게 제대로 된 거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이거 확실히 꽉 차 있는데 진짜 껍데기를 벗겨보고 양파를 벗겨보고 그 안을 봤더니 완전히 딴판이더란 거야. 적어도 조국이가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뭐 이랬을 때 좌파에서는 맞아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잘 먹고 잘 살고 훌쳐먹고 때려먹고 막 전부 다 그냥 우파의 이념대로 살아온 사회. 이게 속내는 자본주의 세상에 여기에 꽉 물들어가지고 누구보다도 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요걸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사람 이중성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진중권이 마지막 남아있는 양심 때문에 거기까지는 동조를 못했던 겁니다. 진중권은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면서 하지만 저들은 다른 것 같아. 얼마든지 얄팍한 이벤트에 의해서 감동당하는 동원 가능한 대중으로 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보편타당한 국민들은 대부분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좌파들은 더더욱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얄팍한 이벤트 하나만 잘 꺼내가지고 흔들어버리면 모조리 감동당하고 동원이 다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실제 그랬고요. 촛불 이벤트, 온갖 이상한 이벤트들 만들어가지고 철없는 젊은 아이들 강화문 광장으로 끌어보내서 촛불 하나씩 들게 만들고 온갖 혐오스러운 그림과 흉상 이런 걸 들고 그 난리 법석을 떨어서 정권을 빼앗아갔으면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꼬라지가 나라를 이 정도로 개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중권이 보기에는 이거 뭐하는 짓거리니까 이게. 언젠가 세월이 걸려서 역사가 나도 이들과 한 통속이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빠져나오면 그만인데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연일 매스럼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진중권은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상태에서 대중들은 자신들이 깨어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콕 꼬집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자들의 이벤트, 이자들의 무슨 농단에 쏘가서 거기 가서 그 행동을 해놓고 그 행동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대단한 무슨 일을 했는 것처럼 우파는 완전 꼰대에 털딱거리고 우리는 국가를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찔리잖아 봐요. 진중권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을 뭘로 지적을 했냐면 정의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딱 맞는 얘기잖아요.
정리의 기준이 뭡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요. 불의를 보고 참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요. 잘못에 대한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진중권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과거 진보든 보수든 잘못했으면 머릿속에 사과부터 했고 적어도 윤리의 기준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뭡니까? 윤리의 기준까지도 제가 멋대로 재단하고 제가 멋대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진중권은 특히 이 정권 들어서는 잘못만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다면서 법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잘못하지 않는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 살아야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정답인데 그 기준 자체를 바꿔서 잘못을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중은 또 로고스의 에토스 이런 것이 무너지고 로고스는 이승, 에토스는 우리가 말하는 윤리. 정치가 이승이 없는 좀비로 윤리 잃은 깡패로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로 나라를 끌고 오고 정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보고 불화비처럼 따라가는 국민들은 이승이 없는 좀비로 그리고 윤리를 잃은 깡패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 정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중권은 임종석에 대해서도 한 말 내뱉었습니다. 그만두고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는데 아직도 자신을 통일운동가라 생각한다. 아직도 그들은 스스로 운동가, 혁명가, 순결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잘못됐다면 도덕의 기준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돈키호테 현상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야, 진중권한테 걸리면 골치 아파요. 나는 지금 우리 진 교수 내가 쫙 이렇게 지금 칭찬해 주니까 날 까지 말고 나도 칭찬 좀 해줘. 임종석이는 좀 까도 돼. 제대로 했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뭐 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도덕의 기준이 달기 때문에 윤리가 잘못됐다. 이 돈키호테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진중권은 또 검찰개혁을 촉구한 서초동 집회를 두고는 야 이제 나왔다. 자, 그 서초동에 우리 예전에 한쪽에서는 우파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검찰 이거 완전히 지금 개혁하는 거 거짓말이다. 정경심 구속 조국 구속 사태 뭐 이 말 부르짖어요. 목이 쉬도록. 그리고 저쪽 한쪽 구석에서는 또 좌파들이 나와가지고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뭐 조국이가 잘한다고 난리 법석을 들었는데 바로 좌파들이 모여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집회를 진중권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든다. 이것은 사이비 종교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박수를 칩니다. 아주 잘했어요. 진중권은 검찰개혁을 촉구한 서초동 집회를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러니까 좌파들 떼거리 모여가지고 검찰개혁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 전부 다 사이비 교인들 아니야. 큰일 났다. 지금 오늘 혹시 이 방송 뭐 좌파들 볼지는 모르겠는데 좌파들 본다면 거기 가지 마세요. 진중권이가 그 사이비 종교라 그랬어. 그럼 그 전부 다 사이비들이요. 좌파 집회 가지 마세요. 진중권이 강연 마지막 질의응답에서도 여권과는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언뜻 보면 요즘에 진중권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우파 전사 같습니다. 저는 진중권의 이 최근 행보들을 쭉 보면서 홍준표,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진중권처럼 우파에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한국당만 공격합니다. 새누리당이 왜 망가졌겠습니까? 바로 당내에서 허구한 날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 지도부만 공격하는 꼴을 보이다가 결국 집안 싸움으로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탄핵에 동조하고 정권을 넘겨주고 쫄짝 망해서 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는 진짜 객관적으로 봐야 딱 양심 뭐 이런 거 다 제로 상태에서 진중권을 한국당으로 초청해서 한국당 의원들 모두가 좌파들의 형편없는 행태를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우파에 너무 찌들어서 좌파를 공격하는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벤치마킹 안 되면 직접 배워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파당의 진중권 같은 공격성으로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공격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두세 명만 있다면 문재인이 이렇게 우파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중권의 공격, 진중권의 말, 진중권의 글을 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파가 하고 우파가 공격하고 우파가 꼬집고 우파가 비판해야 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진중권이가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중권이 어록하나 멋지게 만들어서 이걸 국민 홍보에 나서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혹시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까? 생각해봐야 돼요. 자, 진중권이 이틀 전인 7일인가? 그때 개그맨 이용진 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송 중에 문재인을 문재인 씨라고 불러서 논란이 됐을 때가 있었는데, 바로 진중권이가 북한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진중권이 7일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재인 씨라고 부르면 막 자화갈 분위기다. 문재인 씨 자체가 존칭인데 그걸 모르다니 걔들에게는 문재인이 최고 존엄인 모양인데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걔들, 이게 대표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중권은 자기들은 우리 인이 하면서 대통령을 아예 애 취급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건가?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떼찌 할 거야. 이렇게 조롱 섞인 비난도 퍼부었습니다. 같은 날 조국은 패러다임이라는 글에서는 개인으로서 조국은 어차피 총선 끝나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지만 조국은 벌어져도 조국 패러다임은 반복될 거라는 게 우려스럽다. 바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진중권은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조국 구하기에 목숨을 건 것은 그가 문재인 정권의 항태자였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일만 없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보다 든든한 노후 보장은 없었을 것이어서 그렇게 광적으로 그를 비호했던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중권은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서 점점 정권에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변해가고 법정에서 증거물들이 하나둘씩 제시되기 시작하면 그를 옹호하기도 점점 어려워진다면서 총선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국 이꼬르는 선, 검찰 이꼬르는 악, 이런 도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우파에서 정확하게 이걸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뉴스 까북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추미애 지금 공소장 비공개, 이게 본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본류인데 그걸 바로 이런 수를 써서 이 도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흔히 말로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쪽으로 여론을 털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격이 아니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조가 바로 조국은 선, 검찰은 악. 요렇게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고 언론과 기레기가 짬뽕이 돼서 이렇게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진중권은 선거가 끝나면 변화한 역학구도 위해서 다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선거 개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인데다가 그것을 주도한 게 청와대였다. 이렇게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치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민감한 사안이라 정권에서는 온갖 매체를 동원해서 검찰을 때리고 여차하면 다중의 힘으로 재판부도 압박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진중권에 이어서 총선이 끝나면 임종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면서 이미 13명이 기소가 됐고 청와대 8직제가 모두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검찰에서는 다량의 녹음 파일 등 굳이 조사를 안 해도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만 공개한 게 아니에요. 진중권은 어제 8일에는 페이스북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4.15 총선 후보 적격 여부 최종 결론을 앞둔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격을 퍼붓습니다. 정봉주를 공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청구하는 것이 명백히 국민에 대한 테러라고 일갈했습니다. 테러. 국민을 무시하다 이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중권은 정봉주 의원이 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밝혔던데 정봉주는 미투 사건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고 민주적 소통 모르는 사람이고 감정 조절 능력에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은 사실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공인의 자격을 박탈하기에는 충분하다면서 정봉주 씨는 이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정봉주 씨와 같은 인물은 절대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 멤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야, 오늘 제가 진중권을 너무 현란하게 홍보를 해준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방송 내용들을 쫙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좌파, 할 수 없어 막 뿌려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막 국민들 모조리 다 일깨워야 됩니다. 왜냐면 우파가 공격한 게 아니니까 좌파가 좌파를 공격하니까 좌파도 믿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방송에 나와서 그래도 좌파의 진보 동계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파를 공격 많이 했는데 이제 좌파를 공격하니까 이 사실이 맞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얘기 중에 아까 이제 정봉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인물들은 절대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 멤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실 정봉주는 아니고 우파에도 많이 있어요. 이승민 그리고 김무성 될 수 있으면 한 62점 국민의 혈세 주기 아깝습니다. 자, 이게 좌파가 한 말이니까 진보 농객이 한 말이니까 그냥 냅둬. 아유 그거요 들을 필요도 없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기를 구슬이 서말에 끼워야 보배라고 구슬로 잘 끼워서 우파의 전략적 자산으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정치권이 못하면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서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우파의 공든탑을 쌓는다는 정신으로 모두 동참합시다. 저는 입맛에 맞는 것을 잘 주워 모아서 진중권표 밥상을 차릴 테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들에게 골고루 퍼먹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물고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하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뚝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운이 우파 진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요일 저녁 남아있는 시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